생성형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엄청난 주제로 강연을 이어주실 바로 구요한 님입니다. 구요한 님은 현재 차의과대학 겸임 교수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 더베러 지피터스 운영진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커뮤니티 스페이스 대표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지식관리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마치 9명처럼 살고 있다는 그 소문의 구요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잠깐 화면 좀 만지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여행가제님께 그 포토샵 전과 후 사진을 보냈는데 포토샵 후 사진을 쓰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생성형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요한입니다. 네. 여러분 기록 잘하고 계신가요? 전혀 아니신가요? 자, 기록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촬영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를 진짜로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나요? 혹시 지나가 버린 귀한 생각들이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기록은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정보를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소중한 순간, 깨달음, 그리고 감정을 미래의 나에게 전달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순간의 통찰은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Recording is the power to expand and connect your thoughts. Recording isn't just a memory aid. When we record, we naturally organize our thoughts, expand them, and come up with better ideas.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innovation often starts with writing. A small note in front of you can be the key to unlocking new possibilities. 記録は自分自身との対話です。じゃあ記録は自分との対話を可能にします。翌日を振り返り自分が感じたこと、自分がした行動の意味を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この過程を通じて私たちは自分自身をよりよく理解し、より良い方向に成長することができます。자리시記録思想及未来的理物，記録不心近视密流近天，扩及未来的时期的理物。多年以后，当你回首往事时，他们会让你回到曾经的自己，让你想起已经忘记的教训和感受。Recording starts with small actions. Recording doesn't have to be overwhelming, and you don't have to start big. Try writing just 3 sentences a day. What you did today, what you felt, and what you want to learn. As you accumulate a small record, it becomes a powerful tool to change your life. 기록은 우리 삶을 정리하고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소중합니다. 기록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남기는 가장 값진 흔적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끝났네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친구가 구요한입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제 말투나 이런 버릇들 다 아시죠? 네, AI 구요한입니다. 어떠셨나요? 벨라님이 중국어 괜찮았나요? 네, 발음 괜찮았어요? 아,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일들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카카오톡 폴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재밌는 거 듣고 좋은 링크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 폴더에 던져 놓습니다. 이거 봅니까? 안 보시죠? 절대 그러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카카오톡 폴더에 쌓여만 가는 링크를 보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도 얼마 전에 봤더니 파일이 9,000개가 있더라고요. 처음 컴퓨터 바꾸고 샀을 때는 다 이렇게 지우고 휴지통 비우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만 해도 2,000개입니다 라고 강의했었는데 계속 2,000개만 말하다가 아닐 것 같은데 하고 한번 열어봤더니 9,000개인 거예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지식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꺼내었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기고 어떤 것들을 노트로 하고 아날로그 노트든 디지털 노트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디지털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년 전쯤에 한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논문 읽고 프로젝트하고 연구하다가 막 자유로 타고 가다가 교수님 문자 오면은 요하나 잠깐만 하면은 차 세우고 노트북 켜가지고 작업하고 이럴 정도로 열심히 살던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킥보드 타고 회의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타고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혼수 상태에 4일 동안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었어요. 여러분 그 저를 소개해주는 이 소개 멘트가 근데 지금 구요한님은 뭐 9명이 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아픈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해놓고 살았었는데요. 이 아픔을 겪었을 때 제가 제 인생을 표현했던 미드저니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아마 버전 5였을 때였나요? 옛날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미드저니를 딱 써봤을 때 내 인생이 다 그냥 관통당해 버린 것 같은. 근데 뭔가 열심히 쌓긴 쌓았어요. 열심히 책을 만들려고 하긴 했는데 이 책을 내가 만들려고 한 나의 주제와 나의 스토리가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왼쪽 그림을 그렸었고요. 아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 빌딩할 거고 나가고 이제 재건하는 과정 중에 책으로 만들어놨던 콜로세움을 재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제 심상을 표현한 이미지였었죠.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바인더가 제 박사과정을 설명하는 바인더인데요. 저는 참고로 30 바인더, 구멍 3개 뚫려 있는 바인더도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0 바인더를 썼어요. 30 바인더는 넘기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30 구멍 뚫는 펀치를 사다가 모든 논문들 다 펀치 뚫고 형광펜 칠하고 인덱스 카드 붙이고 다 메모해서 빨간 색깔은 경영대 수업들 정리해 놓은 거, 파란 색깔은 저희 전공 수업 정리해 놓은 거, 뭐 까만 색깔은 방법론 수업들 정리해 놓은 거 다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인더들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저희 집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식을 꺼내어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저를 위한 힌트를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PDF 논문을 읽을 때 빨간색, 주황색 색깔 칠하면서 내가 어떤 색깔로 칠해야지 이 논문이 나에게 다음에 말을 걸어올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논문을 딱 다운받았는데 오른쪽에 괄호치고 숫자로 1 괄호 딱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미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논문이 있는 거예요. 재밌다, 완전 신기한 논문이라고 받았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3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이 엉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요 파일명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언더바에 하이픈에 골뱅이 뭐 이렇게 특수기호에 영영 다시 요한 컨트롤 해가지고 엔터를 딱 쳤는데 어느 날은 이런 파일이 있다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구요한의 기억력 장난 아니고 끝났구나 나 이제. 이거를 파일 만든 걸 기억을 못하다니 했는데 스멀스멀 미소가 떠올랐던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은 이 어려운 규칙을 내가 엄밀하게 지키고 있구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름들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하실 때요, 샵 나중에 꼭 볼 영상 정도라고 써놓으면요, 나중에 샵 영상이라고만 찾으면 그 영상이 뜨겠죠. 샵 인공지능, 샵 AI, 샵 미드저니. 이해되시죠? 내가 무언가 자료를 던질 때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주일 뒤에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어제 받은 논문도 오늘 또 받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헤딩, 글머리 기호 제목 크기를 6까지 쓰는데 색깔들도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나중에 똑같이 쓰려고 RGB 코드 값과 헥스 코드 값까지 적어놨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네,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다음에 2021년도 9월에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케이스가 2021년도 7월 달이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회사를 만든 겁니다. 난 이걸 해야지. 난 뭐 어떤 게 즐거웠지? 어떤 걸 내가 재밌어 했지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남들한테 내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너무 즐거워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내가 배워와서 전달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해내고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재밌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회사가 바로 커맨드 스페이스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 보이시면은 어떤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네, 책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저에게 독서법을 알려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원천님 계신가요? 저에게 책등 독서법을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책을 사서 읽지 않고 표지만 읽는 거다라고 농담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김영하 작가님이 책은 산책 중에 읽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음으로 저를 위한 다짐이었는데 책은 꼭 펼쳐보자 라는 의미로 로고를 짓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펼친 책 모양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맥북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와 스페이스 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커맨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커맨드 버튼과 스페이스 버튼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거기도 한 겁니다. 스페이스바와 육각형 모양이 보이시나요? 정육면체 모양이? 네. 커맨드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스팟라이트라는 기능이 딱 켜집니다. 그러면요. 제 맥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가 검색할 수 있어요. 제 모든 집중은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에 집중했었습니다. 날리지 리트리벌이라고 하죠. 우리가 레그의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내가 이 지식을 꺼내서 쓰는 거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를 또 프로세스를 정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4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커맨드 스페이스니까 커맨드 스페이스 CMDS 이렇게 해가지고 Connect, Merge, Develop, Share 4가지 단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까 전에 민트 배우님의 마테오 영화 저는 5회차 관람했습니다. 근데요. 볼 때마다 너무 새로워요. 이 새로운 것들을 마주할 때 내가 어떤 사실들과 마주하는지 내가 어떤 놀라움들을 느끼게 되는지의 커넥트 단계가 있겠죠. 나의 지식과 경험들이 타인의 지식들과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요. 멀지입니다. 이게 나의 맥락화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클링을 써야 되는지 젠3를 써야 되는지 루마를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나에게 연결하는 과정이 멀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맥락을 고도화시켜서 나만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디벨롭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쉐어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20년 전에 그 석사 전공은 물리를 전공했고요. 박사는 HRD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물리과 가기 전에 제가 고3 때 여름방학 전에였어요. 그 50점 만점에 6, 7차 교육과정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요. 50점 만점 중에 제가 18점, 17점 맞던 사람이었어요. 물리를. 굉장히 엉망이죠. 막 5등급, 6등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2주 동안은 물리를 열심히 팠습니다. 미친 듯이 팠습니다. 그때 수학 없는 물리, 김종건 씨,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열심히 보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한테 물리 문제 물어봐 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은 비웃죠. 야, 구요한 물리 15점짜리가 무슨 물리를 알려주냐고. 저희 학교의 반 정도가 서울대 연고대를 갔던 그런 인문 계열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막 깔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깔봤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답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코멘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2주 이후로 물리 문제를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50점을 계속 맞았어요. 이 태도를 바꾸게 했던 가장 큰 마음가짐이 내가 배운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은 제 별명을 많이 아실 텐데 뭐 구요한 1료한부터 구요한도 있지만 2주 뒤에 뵙겠습니다를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말의 표현은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아는 것들을 저에게 물어본다라면은 제가 아는 것들을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릴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2주의 시간만 주면 당신에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공부해서 와서 알려줄게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긴 합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저도 AI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애자일하게 얼마나 민첩하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커넥트, 머지, 디벨롭, 쉐어 CMDS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이 관리돼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것이요. 지식이 하나의 큰 통으로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요한의 인사이트다 해가지고 300장짜리 논문 던져드리면 읽으실 거예요?
절대 안 보시죠, 그렇죠? 좋은 자료네 저장해서 폴더에 넣어놓고서 절대 안 보죠, 그렇죠? 중요한 건요, 이게 내가 쓸 수 있을 사이즈로 잘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날리지 청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배에 컨테이너 박스가 실려 있듯이 컨테이너 박스 크기로 선적된 화물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모듈러 형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캡처할 거야? 그럼 프롬프트가 챗GPT 프롬프트인지 미드저니 프롬프트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여 있으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구효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얻어갈 게 뭐다 하면은 전체 내용 쭉 이게 아니라 나에게 울림을 주는 게 뭐였는지 딱 하나에 집중하셔서 하나의 토픽을 메모하시고 그 다른 토픽을 메모하셔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장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혹시 에버노트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저씨들 쓰는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쓰고 있다면 아저씨입니다. 저도 썼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에버노트까지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우리 프랭클린 플래너 들어보셨죠, 그렇죠? 에버노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 많이 쓰는 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옵시디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션 다음님이 계시는데 노션과 옵시디언 같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둘이 결론을 냈던 케이스가 이제 뭐였었냐면 지난번에 한 9시간 떠들었는데 옵시디언은 나의 지식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노트 앱이고 노션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 있는 세상의 지식과 좀 더 맞닿아 있는 앱이어서 양쪽을 분할해서 쓰는 것도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옵시디언이랑 대화를 하면요, 나의 이야기를 아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옵시디언은 지식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지식 노동자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나의 머릿속에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것들을 산출해내는지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글자를 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하면 좀 이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그렇죠? 자, 이것들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고 나 이번에 대학원을 붙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과 미팅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이 인풋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것들을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또 어떤 유튜브 강의를 보고 내가 학습한 다음에 어디에서 알려준다든지 내가 어떤 것들을 나의 인풋으로 삼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가는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리하셨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 과정들이 순환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지식관리 강의하는 거에 한 4시간 이야기할 내용을 한 25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 그래도 자료를 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첫 페이지에 여기 QR코드 하나 있었는데 이거 찍으면 이 자료가 다들 놓치셨죠, 그렇죠? 네.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셀프 레퍼런셜이라고 하는 나 자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션 AI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옵시디언은요, AI를 내 맘대로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AI도 넣을 수도 있고 AI가 메인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랑 대화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내용들, 나만의 지식들, 나만의 인사이트, 3년 뒤에 내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내용들 옵시디언에다 적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내용이지만 3년 뒤에 내가 까먹어도 될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은 노션에 적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코스트코 장 보고 고기가 무슨 맛이었는지, 어떤 부위가 어떤 가격이었고 얼마만큼 맛있었는지는 노션에다 적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사료 뭐 샀는지 노션에다가 적어요. 근데 제 인사이트, 제 이야기들은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물론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거나이징 디멘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게 정리되는데 정리가 잘 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우리가 하나의 디멘션이라고 한다면 이 디멘션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3가지의 사물을 2종류로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지식관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보통 같은 장표 띄워놓고 다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2그룹으로. 네, 원숭이랑 바나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판다는 다른 친구고, 혹은 원숭이랑 팬다는 동물이니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였었나요? 어디 갔었을 때 원숭이랑 바나나를 한 그룹으로 묶은 학생의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원숭이의 글자 수도 6개고 바나나도 6개니까 한 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착된
관념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요. 이거는 동물이니까 세트야. 근데 얘는 식물이니까 다른 거야. 얘는 관계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굉장히 관계가 있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맥락을 넣어서 내가 기억하기 좋고 내가 기억하기 쉬운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왼쪽에 있는 면 요리는 차돌짬뽕이라는 면 요리인데 제가 항상 침투부 예비를 하는데 우리 침착맨을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열심히 보시나요, 여러분? 네, 온몸박물관까지 보고 있다. 안 계시는군요. 네, 자, 이 면 요리를요, 제가 이 차돌짬뽕이라는 그 요리를 울면과 냉면 사이에 놨으면 얘는 면 요리 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탕수육과 짜장면 사이에다가 얘를 배치시키면요, 얘는 중화 요리입니다. 내가 이 사물을 어디에다 배치시키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조명됩니다.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물들이 어떠한 맥락상에서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접근성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침착맨과 단군 사이에 놓으면요, 철면수심이라는 유튜버의 별명이 차돌짬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관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어머니의 김치찌개인데요. 제가 메모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제 노트에 어머니의 김치찌개 정리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신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어머니의 김치찌개 궁금하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가는데 김치찌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물 다음에 고기야, 고기 다음에 물이야, 기름 넣고 볶으라고 해서 참기름 하라 그랬어? 여쭤보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것도요, 극단까지 다 정리하려고 하는 우리가 포모라고 하죠. 그것들을 너무 끝까지 다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오픈 카톡방 한 100개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길을 쓰고 안 나오고 다 읽음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읽냐면요, 이 방에서 논의가 되었을 법한 주제가 내가 궁금한 시점에 그 방에 들어가서 검색으로 역으로 읽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읽지 않아도 읽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검색하면 읽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정보, 얘는 GPT는 구조적인 거 잘하니까 GPT한테 시키고, 말은 클로드가 잘하니까 클로드한테 시키고, 코딩은 클로드한테 하는데 제로베이스부터 할 때는 O1 프로 모델로 구조를 짜자. 내가 어떤 것들을 시켜서 어떤 작업을 할지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연결 정보와 힌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원본이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어떤 특정 사진을 오마주한 겁니다. 저랑 눈이 마주친 제 제자가 있는데 뭐죠 이게? 어떤 장면이죠? 네, 슬램덩크의 강백호랑 서태웅이 하이파이하는 장면을 제가 오마주한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어떤 채널들을 가지고서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실 제가 지금 그 시간을 보고 말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위에 있는 숫자가 제가 쓰고 있는 램의 메모리입니다. 320기가 쓰고 있어요. 48테라 하드 쓰고 있고요. 14개 모니터 쓰고 있고요. 6대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주식 절대 못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채널을 넓혀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세상의 창들을 넓혀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어휘력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것들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사진이 정리된 상태인가요? 누가 봐도 정답이 정해져 있죠. 오른쪽, 제가 심지어 오거나이즈로 써놨죠, 그렇죠? 네, 오른쪽입니다. 근데요, 얘는요, 폴더 기준으로 정리했을 때 이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폴더 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본다면 왼쪽에 있는 사진도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 알고 끝냈을 수 있다라면은 왼쪽에 있는 것도 정리된 상태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책상을 이렇게 더럽게 쓰고 있는 구요한의 변명이었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1요한부터 9요한까지의 네이밍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제 1세대 작업실이었고요. 2세대 한양대 오피스였고요. 3세대 작업실이고 4세대 작업실. 비슷하죠,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들을 꺼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옵시디언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기에. 근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타데이터, 우리가 그 노트의 본질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변 정보들, 노트를 쓴 날짜가 언제야? 소유주가 누구야?
어떤 주제야, 어떤 과목이야, 언제 썼어 등등을 정의하는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노트이기도 하고요. 폴더뿐만 아니라 태그, 나만의 주제들, 그리고 인덱스 카드들, 어떤 연결들, 그래프 뷰, 여러 가지 시각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노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구에만 국한되실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료들을 어디에다가 보관할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갈지에 대한 힌트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크다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나면 마크다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옵시디언 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목차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 가지는지 세상의 지식에 내가 맞닿아지고 동화되는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구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완성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 바로 우리 셜록 홈즈 혹시 영국 드라마 보셨나요? 기억의 궁전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의 브레인이 떠다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야, 요한이 너는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하니?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니? 제 컴퓨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아이들도 옵시디언 배웁니다, 여러분.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저랑 민트 배우님이랑 같이 갔던 클래스였었는데 아이들이 3주차쯤에 칠판 낙서를 블랙 포인트로 해놓은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음 주에 갔더니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도 되어 있었고, 네, 굉장히 놀랐던 케이스였고요.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했었고, 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 링크가 많습니다. 빨리 찍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숨겨놨죠. 네. 네. 제가 변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원래 빨리 마치고 제 옵시디언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참 시간이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옵시디언 강의랑 제 하는 일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게 제 프로필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제가 공개하는 제 학습 자료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가이드나 제가 만든 문서들 많이 올려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옵시디언을 런칭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 쿠폰까지를 최대로 주셨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행사 간다고 하니까 25%를 주셨어요. 근데 선착순 50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옵시디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옵시디언이 어떤 작동을 하냐면요. 다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별자리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이쁘죠? 옵시디언 처음 켜서 자랑할 때 항상 키는 이미지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민트베어라고 칩니다. 그러면요, 민트베어님이라고 메모했던 모든 노트가 다 뜨겠죠. 지금 뜨는 속도 보셨나요? 0. 몇 초 만에 제가 생각을 이어나가기도 전에 이미 떴죠. 배운철 교수님과 같이 만났구나. 마테오 영화에 대해서 메모를 했구나. 민트 배우님의 마테오 영화 그리고 더베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들 여행가제이님과 같이 하는 이 컨퍼런스 이 메모에 대해서 마테오를 만약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마테오라는 메모를 했을 때 민트 배우님이라는 것들을 연결해 놨었죠. 그러면 제가 민트 배우로 이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마테오로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민트 배우님의 본명인 이상훈 씨로 이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들을 들어가기 위한 내 모든 힌트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CMDS에 네,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요. 뮤직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목차도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언제든지 이 노트에 올 수 있는 힌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옵시디언 노트를 가지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지식을 딱 써오시면요. 이 내용들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제 제자가 와 있는데 예, 지훈아 사랑한다. 네. 근데 이제 지훈이가 왔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곽지훈이라고 해놓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약간 인터넷 꼬여 있네요. 피플이라고 쳐요. 그러면요. 지인인지 저자인지 유명인지가 뜹니다. 제가 세팅해 놓은 겁니다. 지인을 선택해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로 해볼게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기관 입력하면요. 해당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은 한 번만 고생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자동으로 분류되게 people이라는 태그가 붙어있게 해놨잖아요. 인덱스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people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모음집은 쭉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대화하면서 지금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빠릅니다. 왜냐면요, 이 옵시디언은 로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기록을 진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사람이 처음 기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옵시디언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은철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 개발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 개발 코드야, 뭐 파이썬 기초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냥 이 도구를 사용하면은 정리해줘 하면요. 미리 제가 사전에 정리해놓은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연어로 회의록 쓰듯이만 내용을 정리했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지금 보시면은 저는 마크다운 블랙 중에서 세컨 레벨과 네 번째 레벨을 많이 씁니다.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고서 나중에 바꿔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태그, 인덱스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그냥 메모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내가 지금 파이썬을 짰으면은 샵 파이썬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샵 자바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 쓴 건지만 메모를 해놔도 얘를 매개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것만 쓰겠어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나중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옵시디언은 많은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거 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쓰시고 연결만 하셔도요. 얘는 마크다운 에디터여가지고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마크다운 문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한 분 정도 있으면 되고 아니면은 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한님. AI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유한님 장표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통일된 그림이랑 그런 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만든 장표는 제가 지금 클로드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미드저니에 던져가지고 그려낸 장표들입니다. 제가 직접 생성한 거예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신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백 장을 뽑아서 한두 장 건지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직접 그려가지고 필요에 맞는 맥락에 맞는 내용들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버전이 제 버전입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은 저희 함께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지피터스나 더베러나 다 좋아요.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저를 멘션 주시면서 질문 주시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가지입니다. 공감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의 언어로 지금 응답을 뱉어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학습시킨 건데요. AI를 활용해서 그 타이어를 금빛 타이어로 바꿔서 갈아 끼자는 이야기입니다.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고 사실 기술은 그냥 배워서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관점을 좀 바꾸면 내가 직원들을 대한 태도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게 리더십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트베어입니다.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만든 작품이 조금 전에 보신 마테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입니다. 0. 몇 초 만에 제가 생각을 이어나가기도 전에 이미 떴죠. 배원철 교수님과 같이 만났구나. 마테오 영화. 대단하세요. 저는 여행가 제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발견하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셔서 제일 중요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167번. 나중에 제이님 사인을 받으면 굉장히 또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